이건 제 피셜입니다. 짐작한다. 그 짐작을 굳히게 만들었던, 더 커지게 만들어 사건이 바로 저 앞에 있는 동상 사건이죠. 지금 구청장 말고 이전 구청장 때 지금 저기 보면 앞쪽에 있는 장군은 정의 장군입니다. 조명연합군 쪽에 조선인을 또 이끌었던 조선인 군대 대장 1만여을 이끌었던 권일 장군. 저 뒤에 있는 거는 아마 양호 또는 막일 겁니다. 1차 조명연합군의 1차 대장은 양호였고 2차 대장은 막이었어요. 1, 2차를 막인 다 참가했는데 그 한 명은 명나라 장수, 그죠? 원래 위치가 이 둘은 여기였어요. 원래 조감도상을 여기는 누가 있을 자리였냐? 갓도기요마사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쳤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조선 땅을 침략했던 일본인 장수 동상을 중구청이 우리 세금 들여서 왜 만들어? 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댓글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한참 된 겁니다. 한참이 돼서 중구청이 다 만들었던 갓도기요마 동상을 이미 받았어. 이미 있어. 다 만들었단 말이야. 창고에다 보관합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지금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는데 알아보면. 예. 다 만들었던 게 납품 직전에 오지 않고 저 자리에 갓도기요마 동상은 빠지게 됐거든요. 실제로 일본 애들은 뭐 파이브 채널이나 야후나 일본의 극우, 우리나라 일베 같은 이렇게 좀 극우 이야기를 옮기는 지역에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야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우리나라 신문이 우리가 네이버에서 외신을 보듯이 본단 말이야. 우리나라 신문을 보는데 갓도기요마사 동상 논란이 있는 거야. 그 밑에 달린 게, 야, 한국 애들 되게 웃긴다. 그렇게 침략당했고도 만들다니, 야, 이건 빠가야로 아니야? 이렇게 글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 논란을 빚었던 우픈,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학성공원의 한 역사에 그게 더 더해졌습니다. 외성이기 때문에 외성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구조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외성은 전쟁 시에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성은 일본에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점령지에 다 긴급하게 방어나 자기 진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보통 다 강이나 바다 낀데다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서성포에서 먼저 만들었고 이건 그 뒤에 만들었어요. 이거는 정의재란 때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각서라고. 예,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걸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비가 와서 경영초등학교까지는 일단 저기 충의사 갔다가 내려와서 차를 몰고 경영초등학교 차를 대고 그 주변을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걸어가려고 했는데 걸어가면 한 3, 40분 가는데 뭐 30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비가 와서 차로 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사전 답사하는 대문석 국장님께서 충의사 보니까 잠겨 있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문화해수사님께서 여기 계시는 문화해수사님께서 전화해가지고 이사장님께 전화해서 열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분양도 하고 오늘 차도 한잔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저기 답사가 열어와서 차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원국군은 총사령이었고 뭐 부사령이 김자진이었다라는 장군이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옥에서 일제 심한 고문에도 끝까지 의연하게 버티다가 서가셨던 우리 박상진 의사 생각하면서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요. 원래 송정에서 태어나셨죠. 송정에 있는 우리 박씨 집안에 태어났고 공부를 잘했고 우병장이었던 허위선생 문화에서 배움을 했고 진학을 하셔서 신식, 근대식 교육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사법고시 같은 시험에 대한제국 시절에 합격을 한 거예요. 대한제국 시절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나라가 대한제국이 패망하고 일본인 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내가 판사로 임명을 포기하시고
거부하시고 스스로가 그 대한강복회라고 하는 형태 각 지역의 강복을 위해서 모여있는 강복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는 모임들을 묶어서 대한강복회를 크게 만들고 이게 비밀 조직으로 친일파를 척결하고 군자금을 모아서 우리의 독립군 광복군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라고 하는 무장투쟁 비밀결사투쟁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이 흐름이 이후에 의열단으로 진행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우리가 도시락 폭탄 내렸던 그리고 이렇게 시계폭탄 던지고 했던 그러한 임종의 그러한 뭡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리고 영화 암사에 나왔던 바로 그러한 공작들 그런 게 쭉 이어지는 뿌리에 우리 이제 박상진 의사가 계셨던 겁니다. 이제 박상진 의사가 1963년에 서울을 받았는데 그 서운의 훈격이 낮다라는 이유로 서운의 훈격을 보다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냈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서운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새로운 건으로 선 올릴 수가 없다라는 국가보훈처 입장에 아직 그것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운을 진행할 때도 서운은 모두 7단계거든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운이 대통령 표창까지 쭉 7단계인데 왜 3단계가 되느냐라는 과정에는 그 친일 세력들이 특히 뭐 박상진 의사에 의해서 이게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은 장택상이나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그런 세력들이 이거를 최대한 훈격을 흠을 내서 낮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의심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임진왜란 때 정의재란 때 이 일본 외성이 만들어진 것은 전쟁 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의재란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 성을 만든 갓도기요마사는 풍신수길이 아끼는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땅을 침공할 때 두 명의 장수가 선봉장이 되죠. 한쪽 길로는 누가 한양 땅에 제일 먼저 당도할 것이냐 해가지고 갓도기요마사와 고니시 도서행장 고니시가 양쪽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고니시는 원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풍신수길한테 전쟁 직전까지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겠다 라고 했답니다. 갓도기요마사는 원래부터 전쟁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자, 내가 앞장서서 제일 먼저 조선왕의 목을 따겠다 라고 했던 애죠. 쭉 달려갑니다. 물론 먼저 도착한 건 고니시였고 갓도기요마사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물론 당시 임진왜란 시기에 이 땅에 들어온 애군들이 나쁜 놈이 있고 착한 놈이 있느냐 구별하기 어렵죠. 우리 조선인들의 코를 베고 귀를 베고 목을 베는 이러한 것들은 잘 아시죠?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코와 귀를 베서 그것으로 자신의 승전의 대가, 자신의 공헌을 올리는 가치를 썼고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서 귀무덤, 코무덤을 만들었던 비아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행태들이 일본인 군인들 선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갓도기요마사는 가장 그것을 독려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니시가 상대적으로 착한 일본 장수가 되는 거야. 근데 갓도기요마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죠. 정의제가 일어나고도 얘가 이곳을 울산 외성을 짓고 이제 자신이 전쟁을 다시 한번 임진할 때 물러났으니까 다시 자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즈음 조명연합군의 타깃이 갓도가 된 거예요. 남해안 지역에 사천, 진주 각 지역에 일본 성들이 만들어져요. 일본들이 장악합니다. 그런데 울산 외성이 타깃이 된 것은 바로 갓도기요마사는 조선인들의 공적입니다. 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부산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넘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그것이 되고 또한 애들의 퇴각길을 막는 그 통로가 되니까
이곳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마사의 공적인들이 섞여서 조명연합군이 임진왜란 시기 가장 많은 숫자의 대규모 이렇게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는데, 밑에 있는 안내판에는 1500 이렇게 이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쟁이 벌어진 시기가 양력으로 치면 1월달, 2월달 이런 때 이제 겨울에 벌어졌어요. 겨울에 2차 전투는. 또 밑에 보면 이제 여기 가뜩이마사가 집권한 데 얼마 안 돼서 여기 안에 우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식량도 모자랐다고 그래요. 여기 16,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애들이 막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말을 베서 말의 피를 먹고 오줌을 받아서 걸어서 오줌을 먹고 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서 자기들이 지켜냈다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쭉 안내 비석처럼 쌓여져 있는 전쟁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 보면 두 차례 큰 비가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가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말의 피를 먹고 오줌을 걸어 먹을 정도는 좀 과장됐다라는 게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의 그 당시에 종군 기자처럼 이 일본성 울산 외성 전투를 기록한 사람들의 글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에 식량이 있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 있는 곳이 삼지환입니다. 삼지환. 이게 마루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외성은 독립적으로 전투구역을 만들어요. 저희가 혼마루, 저희가 이제 도난, 삼지환, 이지환, 이런 세 개의 독립적 구역이 있는 자리예요. 이게 이제 이 독립적 전투구역 이 자리에 말고 혼마루 쪽에 가쪽에서 있던 자리에는 정예 명령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말에 피를 먹고 오줌을 받아보면서 버텼다라는 얘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전투가 얼마나 처절하게 항전했던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가뜩이마사 그 고난들, 힘든 것도 다 겪고 조명연합군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 전설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전설을 만든 것을 썼잖아. 일본 애들이 썼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성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받아 안아서 아까 이게 학성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밑에 그 가뜩이마사 동상을 만들려고 할 때 초기 계획에는 저 혼마루 저 도난 쪽에 또 하나의 동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동상의 모양이 말의 목을 쳐서 피를 받는 동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초기 계획에. 초기 구상에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일본인들이 전설로 만들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논리는 딱 하나. 일본인 관광객을 이렇게 하거나 역사의 공원화되어서 관광산업을 통해서 학생 르네상스, 여기부터 옛날 학생역이 있던 자리 이 일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기획자의 머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기획자가 그렇게 냈다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이면 위에서 야 멍청한 이런 얘기가 말이 되냐 라고 해야 될 판단이 필요했는데 그 판단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는 걷어냈지만 울산 중구로서는 약간 수치스러운 거죠. 물론 몇 년이 지나서 저 같은 사람들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수치스러웠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기획을 한 그 당시의 기관장은 누구예요? 지금 이 동네 국회의원이시죠? 이 동네 국회의원이시네. 이 동네 국회의원입니다. 울산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멍청하네. 그분도 뭐 제 울산 박씨.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이제 이게 조명연합군이 예. 이 외성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예, 포위했죠. 그래서 오줌을 받아먹을 정도로 포위했는데 네. 그 기록상에 보면 예. 이 가등청정이 군사들이 밤에 몰래 배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저 뒷면 쪽에 태화강을 닿아요. 지금은 동네가 강폭이 여기까지 닿지 않는데 원래 저 뒷면으로 배를 접어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선착장이 있었는데 조명연합군이 태화강으로 여기를 구원하게 달려오는 사천이나 다른 지역 애들은 안 와. 크게 안 오는데 서생포 외성 애들은 갓도의 직속부대야. 애들은 왔던 것을 태화강 앞에서 막았어요. 격파시켰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태화강의 물을 수급하기에는 어려웠다. 전체를 삥 둘렀어요. 원래 여기가 전체 성이 있고 석성이 있고 목책이 바로 있었는데 목책은 다 점거가 됐고
척선과의 항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됐었다. 그 본진이 저 합성산 쪽에 본진, 그 우리 조명연합회 본진이 있었던 건 정유재란 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원래 경주에 본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주 앞쪽으로 해서 이 일대, 저기 지금의 울산 MBC에서 내려오는 길 일대에서 1차 전쟁, 1차 전투, 그 다음에 2차 전투는 요 앞에서, 그리고 성계 진격인데, 일본 애들의 주요한 무기는 애들은 각 그 마루에 있는 높은 그 목책이나 아니 성체 위에서 쏘는 조총이 주요한 화력이에요. 주요한 화력이고 우리는 화포였어요. 근데 우리 화포가 그 울산성을 왜 쉽게 점거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왜 일본 애들, 그러니까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던 성을 뺏었던 가장 큰 전투가 평양성 전투였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성이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을 뺏어낸 거 다시 돌아오니까 해왕성 구조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 성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쟁의 패인 중에 있었고, 화포를 쐈는데 화포의 화포가 닿고 하는 과정에 위력이 생각외로 떨어졌다. 그리고 두 차례 큰 비가 오고 있는 전체 과정에, 그래서 비가 올 때는 화포의 위력이 또 감소했다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가등청정이 여기에 갇혀있는데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곤란하다, 죽게 생겼다, 앓는 소리 하는 것을 조명연합군에 계속 흘렸다고 합니다. 그럼 조명연합군이 야 애들 먹을 게 없대, 마실 물이 없대, 야 옥새처럼 애들 가둬버리면 항복할 거야. 그래서 가등청정의 중간에는 항복하겠다,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유화전술 펴기도 해요. 시간을 끕니다. 시간을 끄는 과정에 진주 지역이나 사천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경상도 우수영 지역에 있는 일본인들이 여기에 지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토와 라이벌이었던 고니시 같은 경우도 뒤늦게 움직입니다. 그런 과정에 조명연합군이 퇴각하는 거예요. 몰려오는 것과 한판 큰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일시적 퇴각하면서 울산에서 제1차 울산성 전투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한 기만 전술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배 타고 갔어요. 도계산까지 가는 배가 있었거든요.